안녕하십니까, 신소장입니다. 오늘 방송 이상할 거예요. 녹음이 참 상당히 이상할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컴퓨터가 잠깐 문제가 생겨가지고 실질적으로 좋은 녹음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제가 재밌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러분께서 지금 현재 정부가 바뀌었을 때, 정권이 바뀌었을 때 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어떨까? 많이들 생각을 할 겁니다. 이유는 정부에서 가장 큰 돈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돈은 무엇이냐? 정부의 행정권을 발동을 해서 할 수 있는 이른바 수용이나 아니면 정부의 그 법률, 그 정부 입법이든 아니면은 국회의원을 통한 입법이든 행정부이지만은 법률을 위반할 수 있는 매체가 진행을 할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럴 때는 부동산 대책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가계대출 종합대책, 이거는 8월 달에 나올 것 같은데, 그런 형식으로 여러모로 유야무야 부동산 정책을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주체인 정부의 부동산 방향성이 나왔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분석을 하고, 그리고 투자 생활에 어떻게 접목을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요. 우선은 제가 얘기를 방송을 한번 보면, 이제 방송 송출은 아마 좀 늦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2017년 7월 6일 날 문재인표 도시재생사업 과연 성공할까? 라는 방송을 성공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국정위나 아니면은 국토부에서 구체적인 도시재생에 대해서의 워딩은 없었습니다.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인지. 근데 요번에 나온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 동시재생 뉴딜 사업 모델로 해서 6가지가 나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나 주거환경 정비 사업을 건들 것 같다. 라는 쪽으로 얘기를 드렸고, 이게 왜 안 좋은지, 가로주택 정비 사업 그런 것들이요. 근데 지금 발표하는 대로 보면은 제가 생각했던 그런 방안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그때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수복 재개발, 즉 기존에 이명박 정부에서는 실질적으로 보금자리 주택이죠. 이거는 자신의 국공유지를 희생을 시켜서, 국가의 국공유지를 희생을 시켜가지고 그린벨트를 포함해서 도심권에 아니면은 도심권에 가까운 곳에 개발한 겁니다. 주택을 공급을 시킨 거죠. 그리고 박근혜 정부는 물론 임기가 약간 짧았지만 재개발 재건축을 풀어줬죠. 그리고 택지정비법을 폐지를 시키면서 신도시 시대에 종언을 구했습니다. 자, 지금 이것들은 수복 재개발입니다. 말 그대로 멸시를 시키고 다시 올리는 거죠. 근데 문재인 표의 이런 도시재생은 제가 7월 6일 날 방송을 했듯이 지금 나온 거 보면은 제가 말한 게 똑같습니다. 방향성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수복 재개발이 아닌 일반적으로 리모델링이나 혹은 그 주변에 있는 주거권을 최대한 살리면서 재정착률도 살리고, 그리고 저소득층 서민들에 대해서의 주거권 박탈을 방지하는 그런 사업으로 갈 거다.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은 그런 형식으로 기존에 있는 주거 단지들을 지킨다는 것은 지금 현재의 도정법이나 기타 법률들을 살펴보게 된다고 한다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나 혹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강화시키겠다라는 제 7월 6일 날의 방송과 맥을 상통합니다. 근데 제가 전문가가 아닌데, 이런 거는 당연히 정부의 방향성만 보면 기존 툴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한 대로 저렇게 됐잖아요. 중앙경 개선 사업 살리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살리고. 제가
또 이런 방송을 남긴 적이 있어요. 빌라 임대 수익이라고 웃기지 마라 라는 방송을 지금 언제 나왔나요? 이게 16일 날 송고가 됐나, 방송 송출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김 PD님께 보내드린 거는, 2017년 7월 10일 날 보내드렸습니다. 왜 방송 녹음 일자를 말씀을 드리는지는 얘기를 드릴게요. 그리고 그 방송에 제가 한 어딩이, 임대 수익은 아니지만, 요번에 빌라가 도시재생으로 인해서 가격이 오를 것 같다라는 멘트를 남겼죠. 그 다음에 지금 7월 20일이나 7월 18일, 19일 이런 지금 정부의 그 구체적인 방안을 날라왔잖아요. 지금 빌라 가격이 오르고 있다라는 뉴스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뭐 10일 후 혹은 8일 후에 뉴스를 제가 방구석에서 물론 사무실이지만 그거를 분석을 해서 올린 건 아니잖아요. 그럴 것 같다 라는 거죠. 당연하죠.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지금의 기대 심리,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빌라는 2012년 이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때부터 아마 임대 수익이라는 관념이 생겼을 거예요. 경매 포털이나 아니면 경매 커뮤니티, 경매를 가르치는 곳에서 빌라를 임대 수익형 부동산이다 라는 어떻게 보면 프레임을 씌운 것 같긴 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실거주를 위해 빌라를 하나의 거주 부동산으로 곽강을 받기 시작했죠. 전세난이라는 것 때문에. 그게 맞물리면서 임대수익형 부동산이다 라는 얘기가 된 것 같은데, 봐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변에 있는 기존에 있는 그 주거권을 살린다고, 그리고 그것을 개발을 하는 게 이 정부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기대 심리로 지금 빌라들이 오르고 있다라는 다세대 빌라들이 오르고 있다는 뉴스들이 뜨고 있죠. 자, 여기서 다시 말합니다. 제가 말합니다. 신 소장이 말하는데요. 제가 지금 현재 이 방송을 에피소드를 좀 남기려고 해요. 한 세 군데 세 개의 에피소드로 남기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도시재생은 기존에 있는 것을 하는 거잖아요. 기존에 있는 그 주거권, 구도심을 살리면서 개발을 시키겠다. 그러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언급을 계속 드릴 거예요. 또 에피소드를 좀 늘려가는 한이 있더라도 얘기를 드릴 건데, 여러분, 아파트 가격이 오릅니다. 뭐라고? 아파트가 오른다고? 빌라가 오르고 있다며. 뉴스에서 그렇게 좀 떠들고 있다며. 여러분, 이 정책으로 인해서 아파트가 오히려 플러스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아주 쉽습니다. 아파트가 오르는 것은 일반적으로 제가 진짜 무섭게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일반적으로 박근혜 정부 때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왜 문재인 정권이 됐고 탄핵되는 최순실 때문에 말이죠. 박근혜 정부의 얘기를 왜 하냐, 지금 현재를 말씀을 드리지만, 박근혜 정부 때부터 제가 말씀드렸죠. 택지를 공급을 안 했어요. 아파트를 만들 택지를 공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뉴스 어딩에서 많이 나왔던 게, 지금 현재 중소 시공사들이 물론 두고 순위는 좋아야겠죠. 아파트를 사업을 시행을 하려면. 근데 지금 중소 애들이 지금 택지들을 구입을 못 해요. 왜요? 기존 거 말고 신규로 조성되는 게 없기 때문에, LH에서. 기존에 조성되는 거 빼고는. 왜 택지 정비법을 없애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한다. 그래. 그럼 구도심권을 개발을 한다. 좋다 이거예요. 정부가 바뀌었죠. 근데 이 재개발, 재건축도 못하네? 그렇죠. 자, 지금 제가 물론 문재인 정부의 지금 도시재생을 간단한 워딩으로 얘기를 드린다고 한다면,
우선은 택지 공급은 전혀 없을 겁니다. 그리고 구도심의 택지 공급이라고 할 수 있는 재개발, 재건축을 지양을 하고 없앨 거죠. 자, 물론 지금 시장이 지금 박원순 시장이죠. 네, 서울시 시장을 기준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박원순 시장님이 지금 계시는데, 네, 지금 박원순 시장님이 제안한 게 바로 그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즉, 이명박은 주변을 다 묶어서 광역적인 개발을 추구를 했습니다. 서울시장 시정이에요. 근데 박원순 시장은 그게 너무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도 주거 환경은 개선을 시키고 일반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혹은 빌라보다는 아파트가 깨끗하고 주변의 환경이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아파트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규모를 작은 블록 단위로 규모를 줄인 다음에 진행을 하죠. 물론 지금 진행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진행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니까 사람들이 다 나홀로 아파트만 만들려고 해요. 나홀로 아파트는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다른 분야에 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 나홀로 아파트는 7층으로 해가지고 아파트 최소한 2개로 만들어라. 그러면 진행이 또 안 되죠. 왜? 사업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시장 상황을 봐야 됩니다. 그것을 지금 구토부에서 그러지 말고 조금 완화시켜가지고 시장 상황에 맞춰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자 해서 지금 완화가 착착착착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서 박원순 시장님이 그거를 만들고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을 엄청 막았습니다. 특히 재개발 같은 경우에서는 힘들죠. 80% 조합도 동의입니다. 네, 동의를 받으려면 8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의 수용권을 준다. 이게 수용과 비슷한 권리를, 공적 권리를 준다라고 하기 때문에 재개발이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80%인데, 이 조합원의 80%가 찬성을 해야 조합이라는 게 생긴다는 겁니다. 네, 기존의 토지 등 소유자의. 그런데, 이것을 완화를 시키려면 30%입니다. 30%예요. 3분의 1만 동의만 해도, 완화를 시키자라는 동의만 돼도, 완화를 시킬 수 있는 기본 요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쉽게적으로 서울 시내에 재개발이 반수가 해제가 된 거예요. 만약에 동일하게 80%다 하면 해제가 못 되겠죠. 여하튼 제가 말씀드린 건 이겁니다. 재개발도 그렇게 진행이 안 됩니다. 재건축은 물론 진행이 되는데 신규로는 힘들 수도 있겠죠, 이제는. 네, 재건축은 힘들 수도 있겠죠. 정부가 사업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지금 진행은 그 박근혜 정부가 엄청 풀어놨던 거에 진행을 신규로 하려고는 하겠지만, 예를 들어 보면은 정부 입김이 들어갈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안전진단 부분에서도 좀 진행이, 막아볼 수는 있죠. 안전진단에서 막은 거, 아니면 그 건축심의에서 좀 막는 거, 다 그 노무현 정권 때 했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서울 주요의 재건축 지역들, 그래서 진행이 안 됐던 겁니다. 그때는 완전 폭등 시대였기 때문에, 오케이, 그거는 인정. 네. 그 다음에 막는 게 바로, 노무현 정권 때 만들어낸 2012년에 유예가 됐던, 재건축 초과이익이겠죠. 이거 문제가 생기고, 이번에는 제대로 거두려고 준비를 합니다. 그 전에 2012년 동안 그거 만들어질 때, 진행을 할 때, 2012년에 없어질 때, 유예가 될 때, 그 전에 거둔 돈이 44억 분이 안 됩니다. 네, 44억 분이 안 돼요. 이거는 진짜 웬만한 데는 이거는 있으나 마나였죠? 그거 만들어질 때도 재건축은 엄청나게 올랐는데, 왜 44억 분이 거뒀겠습니까? 네, 지금은 그때 당시와는 틀립니다. 이제 엄청 거두려고 해요. 왜 그러면 관련된 기금을 조성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거를 재원으로 해서. 그러면은 제대로 걷겠다는 얘기죠. 그죠? 네, 그런 것 때문에 재건축도 이제 택지 공급이 안 됩니다. 이제 택지난이 일어날 겁니다. 아파트난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신규 공급되는 아파트가 그렇게 많아지진 않을 겁니다. 여기서 플러스 할게요.
대단지 아파트가 공급이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제가 좀 내공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요. 그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다세대 다가구가 오르고 있다. 네, 제가 워딩을 해가지고 지금 뉴스에서 지금씩 조금씩 그거 나오고 있죠. 더 한 단계 보면, 아, 그래? 다가구, 이런 것들이 하면, 그건 대규모 택지 공급이나 대규모 아파트 조성은 힘들겠네. 라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나중에는 그 도심권의 대규모 아파트 재건축 단지들이 오히려 가격 상승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다. 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네, 부동산 엑스파일 오늘은 첫 번째 방송을 남겼고요. 제가 이제 한 3회부터 4회까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방향인 주요 방향인 도시재생 정책에 대해서 하나씩 빼먹고 훑어보고 뭉개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동산 엑스파일 굿모닝 신소장의 신소장이었습니다.